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법 차원에서 진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무와 연관돼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세입자나 건물주나 쌍방이 행복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특히 그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딸딸딸 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특히 작은 돈으로 경매에 나서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이분들은 정말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자, 이 법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 미등기 건물.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호가 됩니다. 자, 준공필 안 된 건물. 그러니까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 건물도 보호가 된다죠. 무허 건물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이 됐어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가건물, 일시 사용 건물, 무료 사용 건물, 무승낙 용도 변경, 법인 입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가 된 주건물, 당연하겠죠. 이런 건물들은 뭐예요? 단독도 있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가 있을 겁니다. 등기된 건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이 부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건축공사 다 마쳤어요. 아직 준공필증 못 받은 건물. 이거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고 많이 난다고 그랬죠. 사고. 대부분 사고 뭡니까? 자, 근저당 사고예요. 근저당 사고. 자, 왜냐면 첫 번째, 이미 토지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철거를 해요. 철거. 그럼 철거를 하면 이것이 멸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등기부 등본만 있겠죠. 그러면 새 등기부 등본 났을 때 이미 토지 근저당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들어간 것은 무조건 후순위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슬쩍 건물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다 풀 거야. 토지의 근저당 없앨 거야. 실제로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서 토막 내서 분양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등기를 치면서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마 사람이 거짓말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주의하자. 자,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물, 무허가 건축물량에 올라 있는 것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무에 관련이 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용도 변경 건물, 건축법상 용도가 상가 공장이 있어요. 상가 공장.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임대차 하고 있느냐.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시기를 언제 볼 거예요? 시기. 계약 당시 시기예요. 계약 시. 계약 시 주거냐 공장이냐 아니면 상가냐. 자, 그래서 여러분도 실무에서 가능하면 아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주거 용도로 계약서 용도에 주거 용도로 써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써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 수 있겠죠? 자, 가건물.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가건물. 일시 사용, 무료 사용, 무승낙 용도 변경, 법인명의 임대차계약.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가건물, 일시 사용,
무료 사용, 무승낙. 자,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적용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자, 요거는 별도 후술할 거예요. 회사가 사원 주거용으로 임차인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 외가 있죠? 자, 외에는,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법인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 특수법인만 가능한 거죠. 자, 가금은 뭐예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 여관, 호텔, 가건물, 일시사용, 안 되는 거죠? 자, 고시원. 네, 고시원. 안 되는 거죠? 자, 보증금 월세가 없는 무료 사용.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주거용을, 비주거용을 임대 승낙 없이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 안 되는 거죠? 예. 승낙 없이입니다. 승낙 없이. 승낙 없이. 승낙 없이. 자, 일부, 전부. 그러니까 전부가 아닌 일부만 쓰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그 경우는 주거용 넓이를 감안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주거용 부분이 중심이 되고 더 넓을 때, 비주거용보다 더 넓을 때 적용이 된다. 주임법이 적용된다. 주임법이 뭐예요? 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 얘기하려면 힘들잖아요. 자, 임차 건물이 부수적으로 주거일 때만 빼고 전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수적이다. 주된 것이 아니다. 자,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방이에요. 다방에 내실이 있어요. 내실이 5평. 나머지는 20평. 그럼 뭐가 주거예요? 주거예요. 홀. 뭐 이런 것이 죽으면 다방 영업이 주거가 되겠죠? 예, 사는 것은 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 때만 빼고 전부 보호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적용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자, 누구한테? 아까는 이제 어떤 주거의 형태에 관해서 대상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사람. 자연이냐 법인이냐. 자,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 임대인. 그러면 임대인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데 임대 대리인도 되겠느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임장 반드시 있어야 된다겠죠? 인감증명서, 본인이 직접,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추인한 증거. 근데 가능하면 이게 좋습니다. 왜냐면, 야, 그거 내가 이거 인감증명서 해준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되면 곤란. 근데 이임장이 있고, 이임장이 있고, 여기에 자필이 들어가 있다. 요거는 인정이 돼요. 근데 다 타이핑 쳤어. 다 타이핑 쳤어. 도장도 찍었어. 그런 경우는 보인이 오리발 내밀 수 있어요. 이때는 뭐 표현 대리로 다투어야 되겠죠? 지난번 표현 대리 얘기했죠? 자, 추인한 증거. 전환해서 세 넣는 거죠? 선생님, 짜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미리 파악을 해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전혀 모르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제가 수많은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거의 문제 대부분 다 문제 없었죠. 거의 99점 아니죠. 뭐 거의 주택은 거의 100% 사고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가 쪽이 좀 많았었지. 상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거를 완벽하게 사고를 차단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내 동네, 내 영업 범위, 이거 전부 사거리 모든 정보를, 부동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픈하기 전에 아니면 이미 오픈했어 준비가 안 돼서 지금부터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다 띄는 거예요. 우선 건축물 대장부터. 왜? 공짜니까. 그래서 전부 입력을 다 해놓는 거죠.
예, 신 교수님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내가 진행하는 사무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 완벽하게 해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거 힘듭니다. 독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해놓으면 두고두고 울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했을 때 미리 접수 시에 다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접수 시에. 자,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DB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DB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DB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중개업 CEO 과정에서 다시 어떻게 진행하고 디테일하게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이거를 할 때 요령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 사용 방법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 이거를 전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명의신탁 부분이 있어요. 소유자는 아니야. 근데 적법하게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한 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것도 오케이예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야, 너 임대인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주택이에요. 사위. 케이스도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위. 그 다음에 장모. 그 사이가 돈이 많아. 집일 5채야. 그래서 요 한 채는 장모 이름으로 일단 이름을 해놨어. 그럼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장모가 나왔어. 장모 나왔어. 여러분, 계약해야 돼, 말아야 돼요? 계약해야 돼, 말아야 돼요? 예, 해야죠. 그런데 계약할 때 딱 등기등본 띄워보니까 사이가 가등기 해놨네? 요런 경우. 사이한테 동의서 미리 받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미리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파악이 되는 거죠. 사모님, 사이가 가등기 처분해놨네. 아, 그거 괜찮아. 원래 사이 거야. 그 말 듣고 오케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동의서 좀 부탁드릴게요. 인감증명서도요. 그리고 자, 인감증명서까지 안 가져왔다. 전화해. 그래서 전화 녹취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분이 과반이 넘어야 돼요. 계약 유효합니다. 50% 안 되면 나머지 공유자인데 추인이 필요해요. 자, 50%, A가 50%, B가 50%.